자, 도착했습니다. 자,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미국 동부에 위치한 허드슨강 바로 옆입니다. 자, 오늘 리더가요, 바로 이 근처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1분 1초가 소중하기 때문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늘의 리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출발하시죠. 네, 제가 지금 주소에 적힌 대로 장소에 왔는데요. 와, 이거 지금 뉴저지 날씨는 너무 춥습니다.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이대로 가다가는 리더 만나기도 전에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이 주변을 보니까 저쪽에 한국말로 골프 연습장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저곳인 것 같습니다. 직접 지금 가봐서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가보시죠. 추워. 추워. 지금 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왔는데 주변에 뭐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영어로 또 물어봐야 되잖아. 리더 어디 계신지. 나 영어 못하는데 영어를 도대체 써야 되는가? 여기 지금 카운터가 있는데요. 어줍지 않은 영어 실력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Excuse me, can I ask something? President or manager in here?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분일 것 같았어요. 한국분이시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여기로 왔는데요. 여기 혹시 김성환 사장님이라고 이 골프 연습장 사장님 맞으시나요? 사장님 2층에 계세요. 2층에 계세요? 다행입니다. 2층에 계시답니다. 드디어 리더를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2층이면 어디로 가야 되나 좀 안내해 주실까요? 예, 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 사장님 혹시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 길을 저희가요, 사장님 뵈러 14시간을 왔습니다. 14시간을 왔는데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럼 다행히 사장님 찾게 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먼 길 이렇게 찾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나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원래 이곳 날씨가 이렇게 추운가요? 아니에요. 좀 오늘따라 언유절하게 춥습니다. 오늘이? 예, 어저께까지 비가 내려서 예. 그래 날씨가 좀 폭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춥네요. 하필이면 또 오는 날이 장날이군요. 그리고 좀 이 사무실을 들어와 보니까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게요, 바로 저 국기입니다. 국기를 보니까 이제 미국이니까 성조기가 있는데 그 밑에 더 커다랗게 태극기가 있더라고요. 우선 성조기를 위에 걸어놓은 것은 제가 몸을 담고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이곳에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조기가 위에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밑에 있는 한국기는 내가 태어난 곳, 내 조국이기 때문에 그냥 좀 크지만 밑에 걸어놨습니다. 자, 이제 첫 장소로 저희가 골프장에 왔으니까요. 한번 제가 많이 궁금합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마저 이어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네. 골프장 주변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규모가 상당하네요. 여기 총 몇 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 타석수는 2층에 60타석이 되어 있고요. 예, 60타석. 네. 예. 그리고 아래층에 60타석. 그래서 이제 120타석이 전천후 이제 말하면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규모고요. 예.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쪽에 잔디밭에서 30-40명이 또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잔디에도 또 따로 연습할 수 네. 있는 곳이 있고. 토탈 이 부지의 에이커는 한 25에이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예.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당진에서 나는 어떤 소년이었다,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하도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물론 그 당시를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하지만 네. 제가 기억에 남는 당진은 소박하고 이제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이런 마을로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용하고 성격이 좀 뭐라 그러나 좀 인심 좋은 당진. 요즘에 이제 당진 뭐 1년에 한 차례라든지 가끔 가신다 그러셨는데 요즘에 보는 당진은 좀 어때요?
아유, 뭐 이제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당진이 됐죠. 이제 또 시가 됐잖아요. 네, 예. 시가 됐고 또 이제 가끔 가지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살던 당진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많이 발전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마음이 흐뭇하고요. 또 당진뿐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걸 느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그때 당신은 완전 시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주로 친구들이랑 만나면 뭐 하고 노셨어요? 지금 잘하면 무슨 야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문화도 사실은 없었었고요. 예. 축구를 한다고 그래야 뭐 학교 운동장에서 공치기 하는 정도 그 정도 했었죠. 특히 그 당시에 뭐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든 세상이니까 예. 무슨 뭐 여유 생활이나 무슨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때 놀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형성되는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당진 분들일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혹시 당진 분들이랑 계속 교류하시고 친구들이랑 연락하시고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들 참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당진 군수 섬선하고 예. 국회의원 이선한 김낙성 아, 그러세요? 의원이 저 이제 학교 동기고요. 또 아, 그 밖에 동기세요? 네. 그리고 또 당진 시장을 겸하셨던 이철환 시장님도 저희 좀 후배가 되시고, 후배고. 네. 어쨌든 그래도 뭐 그 연결이 잘 되고 뭐 예. 재밌게 좀 정답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 아까 뉴저지 날씨다 보니까 너무 오래 계시면 감기 걸리실 것 같고 괜찮습니다. 제가 오히려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요. 네. 이것도 했으니까 이 제가 듣기로 이 근처에 또 자택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뭐 집은 사실 여기서 뭐 5분 거리밖에 5분 거리? 있기 때문에 멀지 않습니다. 예, 집 따뜻하죠. 여기보다는 따뜻합니다. 따뜻한 집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도 될까요? 제가 진짜 너무 추워서. 네, 좋습니다. 예. 네. 몸 이제 점이시고 네. 그럼 집으로 이제 이동하셔서 이야기 마저 나누시죠. 그래요. 네, 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예, 김성환 사장님의 인생 스토리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해외 생활이 독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독일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죠. 이제 아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공군 복무 중에 이제 독일에서 일을 모집을 해서 거기다 지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많은 나라 중에 근데 왜 하필 독일을 선택하게 되신 건가요? 우리 이유는 뭐 간단하죠. 우리가 어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독일은 그 정부와 정부 사이의 어떤 계약으로 아 정부끼리 예, 계약이 있었고 계약으로 이제 그 독일 측에서 필요한 인력을 한국 측에서 보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엮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독일을 갈 수 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GNP가 한국에는 70불, 80달러밖에 안 될 때고 독일은 몇만 달러가 됐을 때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이런 그 삶의 질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이 많이 차이가 나 있었죠. 그럼 구체적으로 독일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한 거는 역시 그 독일의 탄광에서 탄광에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광부로 간 거예요. 제가 뭐 한국에서는 광부 생활을 할 시간도 없었지만 예. 어쨌든 정부에서는 광부를 모집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죠. 어렵다고 그럴까요? 독일에 가가지고 아 이건 진짜 너무 적응 안 되고 힘들다라고 했던 점들이 뭐가 있었나요? 우선 그 사람이 이제 집이나 부모나 이렇게 고국을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느껴오는 게 향수입니다. 향수. 네. 뭐 일이 힘든 거는 그 시간을 지나가면 휴식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하는 시간에만 힘든 것뿐이지 그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은 다 뭐 이제 해소가 되죠. 하지만 이제 이 향수라는 거는 그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독일에 가 있어도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애국가를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애국가 끝까지 못 불러요.
일 소절만 하고 목이 메게 되죠. 사모님을 독일에서 만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맺어졌어요. 어떻게 맺으신 거예요? 예. 저는 1965년에 독일을 갔고요. 예, 예. 우리 와이프는 1966년에 독일을 왔어요. 예. 우연히 그 와이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우리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가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친구의 결혼식을 독일에서 한 네. 거예요? 저희 같이 갔던 동료 결혼식이 독일에서 있었을 때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첫눈에 반하신 건가요? 글쎄,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고 봐도 되긴 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나도 미혼이고 와이프도 이제 뭐 미혼이고 무슨 사랑한다 이런 연정보다는 우선 반갑고 같은 우리 그 동족이라는 것 참 반갑고 또 애국에서 만났으니까 더 서로가 좀 외로움을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아마 빨리 가까워졌을지도 몰라요. 대부분 이제 리더분들이 바깥 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이제 표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사모님께 그동안 뭐 고마웠고 앞으로 어떤 이렇게 잘 살아보자라는 영상 편지 한번 해보시죠. 제가 분위기는 예쁘게 깔아드리겠습니다. 여보 당신 만난 지가 이제 뭐 이제 내 2, 3년 후면 우리가 이제 금경축을 맞게 되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살아있는 거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더 살고 얼마나 우리 라이프를 즐길지 모르지만 끝까지 행복하게 갑시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제 사모님과 이제 결혼하시고 그러면 이제 슬아의 자녀도 그때는 계셨겠죠? 네, 이제 와이프는 66년에 갔고 나는 65년에 갔고 우리 결혼한 건 67년에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미국에 온 거는 1969년에 왔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뭐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반, 2년 정도 이제 독일에 살다 여기 왔기 때문에 예. 제일 첫째 딸을 하나 낳았어요. 첫째 딸. 그 딸이 4개월 됐을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게 됐던 거죠. 예. 예. 그 많은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언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에서 우리가 3년 계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3년 계약을 끝나고 나면 3년. 그렇죠. 아, 네. 예. 3년 끝나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카나다 같은 데는 정식 이민으로도 갈 수도 있었고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났을 때부터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나는 넓은 세계에 가서 좀 뛰고 싶은 이런 그 욕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저는 그냥 미국을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오는 거를 이제 제가 갈망을 했고 되게 우여곡절거리 끝에 이제 그 미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미국을 오게 됐던 거죠. 그 이제 무작정 이제 미국에 와서 그럼 직장도 스스로 이제 미국 오셔서 구하게 되신 건가요? 뭐 당연 제가 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개척을 해야 됐죠. 그럼 처음으로 일하시는 데는 어떻게 구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 올 때 영어를 조금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예. 진짜 그 미국 신문을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철로 된 이런 그 가구를 만드는 이런 공장이었는데요. 가구. 예. 근데 이제 그 주로 하는 일이 그 용접하는 일이었어요. 용접. 이제 용접工으로 제가 6개월 일을 했습니다. 예. 일을 했는데 문제는 미국 사회라는 걸 보다 보니까 미국 사회는 역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좀 구상을 네. 하신 거네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이런 일을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장사 네.
그쪽으로. 아. 그러면 그 이제 미국에서 장사를 하는 게 사실 근데 이제 뭐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제가 뭐 미국 와서 일한 지가 3, 4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특별한 여유 자금은 없었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3, 4년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자본금이 모이셨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본 거죠. 예. 찾아보니까 우연히 그 연결되는 그 이제 비즈니스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하는 토이스 아라스라는 그런 그 가격이 있잖아요. 아동 이제 그렇죠. 네. 예, 용품들. 예, 아들 용품들. 예를 들면 무슨 뭐 애들 침대, 무슨 뭐 보행기, 무슨 뭐 장난감, 무슨 뭐 자전거, 뭐 기타 등등 그 아이들에 관한 건 모든 걸 취급하는 이런 가게였어요. 먼저 저희는 유태인 노인이 이제 그냥 문 열고 문 닫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끓여갔지만 나는 젊으니까 좀 일찍 다른 사람보다 일찍 열고 늦게 닫고 또 손님들이 필요한 아이템을 좀 하나도 그 세일스 루즈 하지 않으려고 많이 갖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사가 아주 재밌게 잘 됐었어요. 예, 그걸 3년 하고 보니까 눈이 점점 이 미국에 대한 거는 그 비즈니스에 대한 컨셉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거 가지고는 내가 안 된다. 더 큰 걸 해야 되겠다. 야. 뉴욕에 이제 그 제가 한 3배 정도 규모가 큰 가게를 이제 같은 아이템이지만 가게 규모가 큰 거 그거를 이제 인계받게 됐죠. 뉴욕에. 네. 그래서 그것도 똑같아요. 먼저 조그만 가게를 열심히 해서 매상을 올리듯이 큰 가게도 열심히 하니까 매상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장사 사업 수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신 사업이 어느 쪽이시였나요? 미국에서는 제일 큰 마켓이 부동산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뜨게 되고 그쪽으로 돌리게 된 것이 부동산 마켓 쪽으로 눈을 뜨게 됐죠. 예. 네, 그 유태인 1세 이민자인 할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아주 솔직하게 나도 당신과 같이 이미 1세다. 나도 미국에 왔으니까 좀 비즈니스도 크게 하고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네가 아는 노하우 좀 나한테 가르쳐줘. 그 할아버지는 하신 뭐냐면 그 미국에서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서 팔기도 하고 또 자기 운영도 하고 하는 이런 굉장히 큰 부동산 업자였어요. 유태인 할아버지한테 나가 이 부동산을 좀 하고 싶은데 빌딩을 좀 좋은 게 있으면 나한테 소개를 해주던가 뭐 당신이 팔 수 있는 게 있으면 나한테 하나 팔아주셔. 그랬더니 자기가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니까 그러면 내가 어차피 빌딩을 좀 정리해드릴 테니까 내 거 하나를 사라.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그 빌딩을 제가 사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를 이제 사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6개월 지나니까 뭐 빌딩 값이 폭폭 뛰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주고 산 게 뭐 130만 불, 140만 불 이렇게 값이 올라가고. 그때가 한참 미국이 부동산의 호황기, 아주 최대 호황기였죠. 이게 파트너십을 모아가지고 이제 빌딩을 사서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핏도 좀 잘 남겨주고 또 운영을 내가 확실히 잘 해주니까 자꾸 그 이제 더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2번째 빌딩, 또 3번째 빌딩, 또 그 다음에 4번째 빌딩, 뭐 5째 빌딩 이렇게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 이제 그 빌딩 수가 늘어났죠. 그 입주자 세대 수가 한 900세대까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900세대를 컨트롤한다는 게 쉽진 않았거든요. 900세대. 네. 자, 골프로 그럼 전향을 하시고. 근데 골프 그때까지면 골프 전향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제 이 산지에 있는 내 비즈니스가 그대로 빌딩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더 이제 확장을 하지 않고 그걸 컨트롤해 가면서 내가 건강을 챙긴 거죠. 골프를 쳐가면서. 타국 생활 50년을 좀 정리해 봤을 때 좀 가장 좀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은
뭐 많이 있었겠지만 어떤 걸 좀 들 수가 있을까요? 내가 미국에 와서 예. 그 영주권이 없이 쉬운 말로 불법 체류자로 내가 살았을 때 그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내가 그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고 강장 움츠리고 주눅이 든 상태에서 살았던 때, 또 특히 아는 사람, 친구한테 배신당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이래 한국 분한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의지할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네. 힘든 점들. 큰일 작은일 정말 많이 겪으셨는데, 자 그럴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어떤 각오랄까요? 아니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극복하게 되는 그런 힘, 도대체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제가 두 가지는 항상 제가 그걸 안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해라. 정직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해라. 그 두 가지는 제가 라이프의 모토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국 화폐에 100달러짜리에는 초상화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벤자민 프랭클린, 그분은 미국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 연설한 가장 중요한 그 연설 중에서 이런 연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제일 천박한 구두 닦기나 구두 순공 일을 한다 해도 네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네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에 계신 가은 너를 평생 구두 닦기나 구두 순공으로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위치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라 하는 그런 그 이제 그분의 그 연설 대목의 한 중은 제가 항상 그 마음속에 좀 뭐 품고 산다고 그럴까요? 안 그러면 뭐 좀 항상 기억하고 사는 이런 대목이죠. 참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지금 이제 저도 한국에서 먼 길을 왔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눈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장님께 이야기 듣고 싶은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 빌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하늘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각자 처해진 입장에서 열심히 우리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긴 시간 말씀하시는데 너무 성실하게 정말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예,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진지하게 더 좋은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고요. 또 만났으면 우리 한번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VOD 우리 동네 사랑방.